안녕하세요. 버들잎새입니다. 본 정민군 사망사건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피해자 측도 시인하고 있고 나아가서 이를 약간 왜곡시켜 주장하고 있는 정민이가 달려가다 언덕에 굴렀어요. 그것을 끌어올렸어요. 라는 부분입니다. 이는 사건의 전체가 아니라 사건의 시작 부분이며 사건의 발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피해자 측이 자신있게 주장하는 이유는 실제로 언덕에서 정민이를 끌어올리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측의 모든 포커스는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측은 정민이가 본인 스스로 잘못하여 언덕에서 굴렀고 그거를 끌어올렸다 주장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거짓을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민이가 스스로 넘어져 언덕에서 구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피해자의 폭행이 있었고 정민이의 우측볼의 손상이 있었고 그 결과 의식소실이라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 중간에 피해자가 정민이를 언덕에서 끌어올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민이가 우측볼의 손상을 입고 그 결과 의식을 소실하였으면 이에 대한 1차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119를 불러 급히 응급실로 이송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피해자의 매우 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에게 1차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1시 49분부터 1시 51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이는 반포 나들목 CCTV에 뚜렷하게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목격자의 뚜렷한 목격담이 있습니다. 1시 49분에서 1시 51분 사이의 반포 나들목 CCTV 영상과 피해자의 폭행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의 목격담은 매우 변명하고 뚜렷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폭행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의 목격담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CCTV 영상을 완전히 무시하였고 범죄에 관련된 정황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며 수사를 강제 종결을 시켰습니다. 이는 경찰의 분명한 잘못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경찰이 분명하게 지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1시 49분에서 1시 51분에 발생한 사건은 사실 본 사건의 시작 단계일 뿐이며 본 사건의 메인은 아닙니다. 피해자 측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부분은 바로 이 1시 49분에서 1시 51분 사이의 일에 국한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따져야 할 것은 이를 계기로 정민이가 의식을 완전히 소실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폭행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CCTV가 말해주고 있고 뚜렷한 목격자의 목격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119를 불러 급히 응급실로 옮겼다면 정민은 살았을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그 일행 3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발단이 되는 피해자의 폭행 행위는 Y나무 앞 정민이 돗자리 근처에서 발생하였습니다. 2시부터 2시 6분까지 있었던 이 1차 모의, 이때 처음으로 본 사망사건에 깊이 관여된 인물들이 Y나무 앞에서 모두 모여 잠시 모정의 모의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참석한 사람은 피해자 일행 A, 일행 B, 일행 C 총 4명입니다. 1차 모의 후 2시 8분경 피해자 일행 B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정민이를 보다 어두운 곳으로 또 다른 배수로 근처인 218 위치로 옮깁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사건의 진행은 바로 이 218 위치로 옮긴 2시 8분 이후 일어납니다. 저는 119를 부르는 것 대신 2시 8분 정민이를 보다 어두운 218 위치로 옮겼다는 것 자체부터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등 불빛이 들지 않아 보다 어두운 218 위치로 옮기는 그 노력으로 얼마든지 119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앰뷸런스 얼마든지 반포 한강 공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19를 불러 사람을 살릴 생각은 먼저 하지 않고 Y나무 앞 위치보다 더 어두운 곳인 또 다른 배수로 근처인 218 위치로 옮겼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정민이를 한강 강물 속에 던져 넣겠다는 생각을
피해자 일행 A, 일행 B, 일행 C는 처음부터 하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119를 불러 급히 응급실로 이송하였었겠지요. 더군다나 피해자는 의학을 배우고 있는 예비 의료인이 아니었던가요? 피해자는 본인이 일을 벌렸다는 그 책임성 때문에 119를 불러 응급실로 옮겨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생각 대신 아무래도 아무도 모르게 한강 강물 속으로 빠뜨려 떠내려가게 해야겠다는 매우 안 좋은 생각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19를 불렀겠죠. 218 위치에서 본 사건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2시 18분 피해자가 정민이를 일으켜 세우려다 그대로 뒤로 넘어져 뒷머리를 찢습니다. 그 결과 두 군데의 좌열창이 깊게 생기며 대량 출혈이 발생합니다. 312 목격자의 목격담이 좌측등이 진해석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이물질은 없었다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대량 출혈되었음을 증명하는 정언인 것이죠. 이 역시 피해자에게 1차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피해자는 정민이가 의식을 잃은 데다가 대량 출혈까지 발생하니까 이제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망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를 충분히 알만한 예비 의료인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218 위치에서 대량 출혈까지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의식을 소실한 데다가 대량 출혈까지 발생하였으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그러니 3시 25분 사람이 잘 발견하기 어려운 테크 옆 나무 숲속으로 이러한 모습의 정민을 옮겨 숨겼고 사람이 한적한 4시 23분 수상택시 승강장 쪽으로 이동시켜 결국은 4시 25분경 수상택시 승강장 옆 하수구 밑에서 한강 강물 속으로 정민을 던져 넣었던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강물이 얕아 정민이가 떠내려가지 않고 사람 눈에 보이므로 급히 피해자가 강물 속으로 옷을 입은 채 들어가서 정민이를 더 깊은 강물 속 강가로부터 10m 위치까지 끌고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것이 7번 목격자에 의해 들킨 것이고요. 그래야 정민이는 물속에서 이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사건의 본격적인 진행은 218 위치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218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본 사건을 파헤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측은 218 이후의 사건을 일체 모르쇠로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민이가 물속에 들어간 것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며 나는 블랙아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블랙아웃은 일종의 묵비권 행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영상에서는 그처럼 중요한 218 위치가 정민이가 처음 술 먹고 놀았던 Y나무 앞 위치가 아니라 또 다른 배추로 근처임을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18의 위치의 파악은 본 사건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핵심 중의 핵심 키의 역할을 합니다.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218 위치가 Y나무 앞이 아니라 또 다른 배수로 근처임을 알게 된 결정적인 단서는 218의 또 다른 사진입니다. 218의 또 다른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민이가 쓰러져 있는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그 사진 안에 자세히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목격자 일행의 뒷모습이 찍힌 왼쪽 옆에 Y나무의 가지와 잎들이 보입니다. 목격자 일행의 앞쪽으로 잔디밭 위로 배수로가 2개 보입니다. 가까이 있는 배수로는 Y나무 쪽으로 이어져 있고 이 배수로 너머로 또 다른 배수로가 보입니다. 그 또 다른 배수로 쪽에 정민이가 쓰러져 있고 피해자가 까치발로 앉아 정민이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촬영된 것입니다. 저는 목격자 일행 바로 앞에 보이는 배수로를 Y나무 바로 옆으로 나 있는 배수로라 생각하며 이 일을 Y나무 옆 배수로라 명칭을 붙였습니다. 반면 그 배수로 넘어 조금 떨어져 있는 배수로를 또 다른 배수로라 명칭을 붙였습니다. 바로 정민이는 Y나무 옆 배수로 근처에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배수로 근처에 쓰러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또 다른 218 사진을 근거로 하여 정민이가 쓰러져 있는 218 위치는 또 다른 배수로 근처임을 추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5월 27일 신의 한수의 특종 손정민 사건 부실수사 딱 걸렸다. 도망친 목격자 있었다.
영상을 보면 신의 한 수의 우 기자님과 박 부장님께서 218 사진을 토대로 영상의 화각을 맞추어 보며 정민이가 쓰러져 있는 위치를 측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 기자님을 D로, 박 부장님을 C로, 218 사진에서 피해자를 B로, 뒤에 앉은 여성 그룹을 A로 표시하였습니다. 신의 양수 영상에는 우 기자님 D가 쪼그려 앉아 있는 위치가 피해자 B가 쪼그려 앉아 있는 위치로 추정한다고 설명하였고, 박 부장님 C가 쪼그려 앉아 있는 위치는 쓰러져 있는 정민이 뒤에 보였던 여성 그룹 A가 자리 잡은 위치로 추정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때 우 기자님 D가 쪼그려 앉아 있는 위치가 Y나무 옆 배수로 근처에 해당하며 박 부장님 C가 쪼그려 앉아 있는 위치가 또 다른 배수로 근처에 해당합니다. 신의 한 수에서는 우 기자님 D가 쪼그려 앉아 있는 위치가 바로 피해자 B가 쪼그려 앉아 있던 218 위치라 추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영상을 볼 때 신의 한 수의 일하는 과정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박 부장님 C 뒤에 서 있는 꼬여진 나무의 기둥줄기의 길이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의 한 수 실험 영상에서 보여주는 꼬여진 나무의 기둥줄기의 길이와 박 부장님 C의 안전키를 비교해 볼 때 그 길이가 서로 비슷한 반면에 218 사진에서 꼬여진 나무의 기둥줄기의 길이와 여성 그룹 A의 안전키를 비교해 볼 때 꼬여진 나무 기둥줄기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많이 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뭔가 가정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의 가정이 정확하였다면 이 둘의 길이 비율이 서로 비슷하게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의 한 수의 실험에서는 서로의 길이의 비율이 크게 차이 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18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피해자 B의 안전키와 꼬여진 나무의 기둥줄기의 길이가 오히려 비슷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박 부장님 C가 쪼그려 앉은 위치가 218 사진에서 정민이 뒤에 여성 그룹이 앉아 있던 위치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 B가 쪼그려 앉아 있는 218 위치와 맞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즉 218 위치는 신의 한 수에서 설명하듯 우 기자님 D가 앉아 있던 위치가 아니라 오히려 박 부장님 C가 앉아있던 위치가 맞다는 말입니다. 박 부장님 C는 또 다른 배수로 위치에 쪼그려 앉아 있었으므로 결국 218 위치는 또 다른 배수로 근처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정성적으로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량적인 값으로 이를 다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자를 대어 실제로 길이를 재어 그 비율을 계산하였습니다. 제가 다시 정량적인 값으로 비교할 때는 꼬여진 나무의 기둥줄기의 길이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뒤의 중앙테크 구조물의 높이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꼬여진 나무의 기둥줄기의 일부가 218 사진에 있어서는 뒤의 여성그룹 A에 의해 그리고 신의 한 수 실험 영상에서는 박 부장님 C에 의해 그 일부가 가려져 정확한 길이 측정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중앙테크 구조물의 높이는 어느 정도 전체가 다 드러나 있으므로 이것을 기준 삼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였다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잰 길이는 218 사진 속에서는 피해자 B의 안전키 높이와 뒤쪽의 여성 그룹 A의 안전키 높이 그리고 뒤쪽의 중앙테크 구조물의 높이입니다. 218 사진 속에서 길이의 비율을 따진 것은 뒤쪽 테크 구조물의 높이와 피해자 B의 안전키 높이의 비율 그리고 뒤쪽 테크 구조물의 높이와 뒤쪽 여성 그룹 A의 안전키 높이의 비율 두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신의 한 수 실험 영상 중에서 길이 비율을 따진 것은 앞과 마찬가지로 뒤쪽 테크 구조물의 높이와 우 기자님의 안전키 높이의 비율 그리고 뒤쪽 테크 구조물의 높이와 박 부장님 C의 안전키 높이의 비율 두 가지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시하는 영상 속에 일일이 비율이 수치로 계산하여 올려놓았으니 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218 사진 속에서 계산된 비율의 수치를 보시면 테크 구조물 높이와 피해자 B의 안전키 높이의 비율은 1대 3.44가 나오고 테크 구조물 높이와 뒤쪽 여성 그룹 A의 안전키의 높이의 비율은 1대 1.56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반면 신의 한 수에서 실제 쪼그려 앉아 사진을 촬영한 것을 보면
뒤쪽 테크 구조물의 높이와 우기자님 D의 안전키의 높이의 비율은 1대 4.22가 되고 뒤쪽 테크 구조물의 높이와 박 부장님 C의 안전키 높이의 비율을 계산해 보면 1대 3.78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원래 쪼그레 앉은 위치가 118 사진상이나 실제 환경에서나 그 위치가 동일하면 앞에서 말한 방법으로 계산해야 나온 비율도 사실 같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뒤쪽 테크 구조물이 기준점이 되어 있고 카메라의 위치도 거의 218 사진이나 현장에서 거의 동일한 위치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안전키 높이도 비슷하다고 보았습니다. 때문에 실제 쪼그레 앉은 위치와 218 사진 속의 위치가 같다면 그 비율 역시 같게 나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실제 계산된 수치를 살펴보시면 218 사진 속의 뒤쪽 테크 구조물 높이와 피해자 B의 안전키 높이의 계산된 비율과 실제 현장에서 뒤쪽 테크 구조물의 높이와 우기자님 D의 안전키 높이의 계산된 비율은 서로 많이 다릅니다. 즉 1대 3.44와 1대 4.22는 많이 다릅니다. 즉 그 위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기자님 D가 오른쪽으로 더 이동하여 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현장에서 뒤쪽 테크 구조물의 높이와 박 부장님 C의 안전키 높이의 계산된 비율을 보았을 때 이는 1대 3.78로 1대 3.44와 거의 유사합니다. 즉 이 말은 218 사진 속의 피해자 B가 쪼그려 앉은 곳의 위치는 사실상 우기자님 D가 쪼그려 앉은 곳의 위치가 아니라 박 부장님 C가 쪼그려 앉은 곳의 위치 근처라는 뜻이 됩니다. 즉 박 부장님 C가 쪼그려 앉은 위치가 바로 피해자가 쪼그려 앉아 있던 218 위치라는 것입니다. 즉 비율 수치 계상상 218 위치는 바로 또 다른 배수로 근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볼 때 218의 또 다른 사진에서 정민이가 쓰러져 있고 피해자가 까치발로 쪼그려 앉아 있는 곳이 또 다른 배수로 근처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218의 또 다른 사진에서 3번 목격자 일행이 서 있는 바로 앞의 배수로는 Y나무 옆 배수로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항을 확인하고자 반포 한강공원 현장에 나가서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18의 또 다른 사진과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사진을 제가 직접 촬영해 보게 되었고 그 사진을 촬영하면서 확실히 218의 또 다른 사진에서 3번 목격자 바로 앞에 있는 배수로가 Y나무 옆 배수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정민이가 쓰러져 있던 218의 위치는 또 다른 배수로 근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이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입니다. 왼쪽 한강 강물이 밝게 보이는 것은 아직 낮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218의 또 다른 사진이 촬영될 때는 한밤중이기 때문에 한강 강물은 까맣게 보여 사실 지면과 주변 나무숲과 구별이 안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볼 때 이 사진은 218의 또 다른 사진과 그 구도가 정확하게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18 위치는 정확하게 또 다른 배수로 근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논의는 저희 영상 7회와 8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에서는 7회, 8회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조금 더 보충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218의 또 다른 사진을 보면 아크로 리버뷰 105동의 왼쪽 라인과 중앙테크 구조물 왼쪽 라인과 정면의 다리 부위가 거의 일직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반포 한강공원 항공사진상 정민이가 쓰러져 있는 218 위치를 포함한 라인을 끌 수 있습니다. 그 라인은 아크로 리버뷰 105동의 왼쪽 면과 중앙테크 구조물의 왼쪽 면을 지나는 수평선입니다. 이를 E 라인이라 부르겠습니다. 이는 218 위치를 파악할 때 큰 도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의식 잃은 정민이는 바로 이 선 위에 누워있기 때문입니다. 설명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CCTV 화면상 랜드마크 8곳을 먼저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의 드론 사진을 보겠습니다. 위 좌측 상단의 CCTV는 반포 나들목 CCTV를 나타냅니다.
그 CCTV에서 바라본 시선을 노란 직선으로 표시했습니다. 제일 왼쪽 첫 번째 노란 직선은 테크 쪽으로 가는 중앙길의 오른쪽 라인입니다. 이 라인은 반포 나들목 CCTV와 정확히 일직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드론 사진상의 노란 직선 A, B, C, D는 반포 나들목 CCTV 화면과 비교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TV 화면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왼쪽의 드론 사진에서 반포 나들목 CCTV의 시선 A, B, C, D는 오른쪽의 CCTV 화면에서 정확하게 소문자 A 라인, 소문자 B 라인, 소문자 C 라인, 소문자 D 라인을 각각 바라보고 있습니다. 드론 사진에서 노란 직선 A는 CCTV에서 가운데 중앙의 큰 나무의 기둥줄기를 지납니다. 즉 소문자 A 라인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이를 우리말로 중앙나무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사진에서 노란 직선 B는 CCTV 화면에서 가운데 전봇대 오른쪽에 위치한 벤치를 지납니다. 즉 소문자 B 라인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이를 우리말로 오른쪽 벤치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화면에서 노란 직선 C는 대륙 쪽 Y나무와 길가 쪽 W나무와 관변 쪽 Y나무를 지납니다. 이는 또한 CCTV 앞 전봇대를 지납니다. 즉 소문자 C 라인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이를 우리말로 Y나무 또는 전봇대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화면에서 노란 직선 D는 CCTV 화면에서 가운데 전봇대 왼쪽에 위치한 벤치를 지납니다. 즉 소문자 D 라인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우리말로 왼쪽 벤치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 라인 왼쪽으로 큰 나무가 보이는데 그것으로부터 시야가 가리게 됩니다. 이를 왼쪽 큰 나무라 부르고 화면 오른쪽 나무숲이 나오는데 그것은 테크 옆 나무숲이라 통일되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더 전봇대 오른쪽 가까이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이를 전봇대 오른쪽 나무라 부르도록 하겠으며 전봇대 왼쪽 가까이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이를 전봇대 왼쪽 나무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랜드마크 중앙나무, 오른쪽 벤치, Y나무 또는 전봇대, 왼쪽 벤치, 왼쪽 큰 나무, 테크 옆 나무숲, 전봇대 오른쪽 나무, 전봇대 왼쪽 나무는 매우 훌륭한 랜드마크를 형성합니다. 218 위치는 또 다른 배수로 근처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배수의 위치는 반포 나들목 CCTV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를 위해 저는 제 아들과 함께 반포 한강공원을 직접 현장 탐사를 하였고 Y나무 옆 배수로와 또 다른 배수로를 집중적으로 탐구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느낌 이수님의 드론 사진에서 Y나무 옆 배수로의 간기석 끝부분을 가, 길가 쪽 끝부분을 나, 또 다른 배수로의 간기석 쪽 끝부분을 다, 길가 쪽 끝부분을 라라 표시하였습니다. 먼저 Y나무 옆 배수로의 간기석 끝부분 가에 사다리를 넣고 그 옆에 제 아들을 서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포 나들목 CCTV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결과 Y나무 옆 배수로 간기석 쪽 끝부분에는 강가 쪽으로 내려가는 비탈길이 있었습니다. 이 비탈길은 전봇대 뒤쪽에 있었습니다. 다음은 Y나무 옆 배수로의 길가 쪽 끝부분 나입니다. Y나무 옆 배수로의 길가 쪽 끝부분인 나는 왼쪽 큰 나무와 왼쪽 벤치 사이에 위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배수로 간기석 쪽 끝부분 다입니다. 또 다른 배수로의 간기석 쪽 끝부분 다는 중앙나무와 왼쪽 벤치 사이에 그러면서 특별히 전봇대 오른쪽 나무와 중앙나무 사이에 위치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하며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배수로 길가 쪽 끝부분 라입니다. 또 다른 배수로 길가 쪽 끝부분 라는 왼쪽 벤치와 Y나무 사이에 위치하였습니다. 배수로의 양끝 위치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또 다른 배수로 간기석 쪽 끝부분인 다를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2시 18분 정민이가 그대로 뒤로 쓰러지는 모습이 관찰되기 때문입니다.
소년이 온다에서 베스로의 위치를 매우 알기 쉽게 설명한 그림이 있어서 여기서 특별히 인용하고자 합니다. 소년이 온다에서 제공한 드론 항공 사진을 보면 Y나무 옆 베스로와 또 다른 베스로의 그 시작점과 끝점이 노란 직선으로 잘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왼쪽 벤치와 오른쪽 벤치의 모습도 파란색으로 잘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3번 목격자의 218의 또 다른 사진에서 말하고 있는 정민이가 쓰러져 있는 218 위치를 추가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정민이는 또 다른 배수로의 강기서 가까운 곳 쪽에 쓰러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218 위치는 중앙 큰 나무를 지나는 CCTV 시선의 바로 왼쪽에 위치하고 있음을 이 드론 사진을 통해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반포 나들목 CCTV 영상으로 환원하여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배수로의 모습은 일정한 길의 노란색 수평 직선으로 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CCTV 화면상 Y나무 옆 배수로의 강변 쪽 끝부분과 길가 쪽 끝부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 다른 배수로의 강변 쪽 끝부분과 길가 쪽 끝부분 역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CCTV 화면에서 왼쪽 벤치와 오른쪽 벤치가 어디에 위치하는가도 파란색으로 잘 표시가 되어 있어 한눈에 전체 구도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년이 온다님이 제공한 이 CCTV 화면은 특별히 2시 18분경 정민이가 뒤로 쓰러지는 장면을 포착한 장면에 해당합니다. 저는 정민이가 뒤로 쓰러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 부분을 특별히 노란색 큰 화살표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분명히 정민이는 218의 또 다른 사진을 통해 볼 때 또 다른 배수로의 강기석 가까운 쪽에 분명히 쓰러져 있었는데 CCTV 화면에서는 중앙나무와 그 전봇대 오른쪽 나무 사이에서 그 장면이 포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즉 218 위치란 중앙나무와 전봇대 오른쪽 나무 사이, 즉 노란 큰 화살표로 표시된 위치임을 소년이 온다님이 제공한 자료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년이 온다님께 감사드립니다. 3번 목격자가 촬영한 218 사진과 218의 또 다른 사진을 통해 218의 위치를 또 다른 방법으로 찾아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은 정민이가 쓰러져 있는 장소 뒤쪽으로 여성 그룹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여성 그룹의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정민이가 쓰러져 있는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민이가 쓰러져 있는 위치는 여성 그룹이 앉아있는 위치의 바로 왼쪽이기 때문입니다. 218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촬영자의 가장 가까이 있는 인물은 일행 B로 알려진 흰 후드티입니다. 그 다음 조금 거리를 두고 정민이가 쓰러져 있고 그 옆에 피해자가 까치발로 쪼그려 앉아 정민이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거리를 두고 여성 그룹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아무도 없으며 중앙테크 구조물이 바로 보입니다. 일행 B로 추정되는 흰 후드티는 218의 또 다른 사진을 보면 Y나무 옆 배수를 넘어서 있습니다. 즉 흰 후드티의 돗자리 위치는 Y나무 옆 배수로와 또 다른 배수로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여성 그룹 뒤로, 즉 여성 그룹과 중앙테크 구조물 사이에는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살펴보았을 때 여성 그룹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위치에서 오른쪽으로는 사실 풀이 무성히 우거져 있고 테크 옆 나무 숲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중앙테크 구조물이 나옵니다. 이러한 지형적인 모습으로 저는 왜 여성 그룹과 중앙테크 사이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위치는 풀이 무성히 자라나 있기 때문에 돗자리를 펴고 앉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굳이 앉고자 한다면 테크 옆 나무 숲의 바로 앞쪽이나 그 가운데점 고른 잔디로 덮여있는 부분 정도에 앉아야 한다고 생각되며 그러나 이 위치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위치와는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이러한 지형적인 특성을 이해하면서 2시 18분 전후의 CCTV 영상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여성 그룹과 테크 사이에는 고정적으로 앉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나가는 사람들은 있었고 일시적으로 잠시 머물다가 가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돗자를 펴고 아예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218 위치에서는 핸드폰 불빛이 하나 또는 둘이 보이며 반면 그 여성 그룹이 앉았으리라 추정되는 위치에서는 핸드폰 불빛이 3가지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은 218 사진의 여성 그룹의 인원수가 4명 정도 되어 보인다는 점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한 사람의 핸드폰 불빛은 다른 사람에 의해 가려져서 안 보일 수도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며 218 위치에서 핸드폰 불빛이 2개까지 보이는 것은 가까이 있던 일행 B로 알려진 흰 후드티가 자리에 합류하였을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118의 사진 그리고 218의 또 다른 사진과 CCTV 영상을 비교해 보았을 때 CCTV 영상에서 여성 그룹으로 추정되는 위치 바로 왼쪽에 있는 위치가 바로 정민이가 쓰러져 있는 218 위치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년이 온다의 배수로와 벤치의 위치를 익명님의 영상에 그대로 옮겨 그려 보았습니다. 218 위치는 또 다른 배수로 강기석 근처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성 그룹은 또 다른 배수로와 테크 방향 배수로 사이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 그룹 오른쪽으로는 풀로 우거진 영역이 있음을 점선으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풀이 우거진 부위에는 고정적으로 앉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흰 안내판이 보입니다. CCTV 영상에서 자세히 보시면 왼쪽의 전봇대와 오른쪽의 흰 안내판 사이에 반포대의 흰 기둥과 물에 비춰진 흰 기둥의 모습이 뒤로 보입니다. 이 흰 기둥의 숫자를 세어보면 7입니다. 그 반포대교의 흰 기둥의 간격은 거의 일정합니다. 그 숫자가 7이고 7번째 바로 옆에서 흰 안내판이 보입니다. 이러한 야간의 CCTV 영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밤에 카메라로 사진을 직접 찍어 보았습니다. 이 카메라 사진을 보면 CCTV 영상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바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CCTV에서 수직으로 나 있는 흰 기둥과 같은 엄령은 실제 반포대교의 기둥이며 또한 그 물에 기둥이 비춰진 것이 위아래로 연속되어 보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전봇대와 오른쪽 흰 안내판 간판 사이에 보이는 반포대교 다리의 흰 기둥은 7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치에서 거의 동일한 각도로 낮에도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낮이라 사물이 더 잘 식별이 됩니다. 확실히 왼쪽 전봇대와 오른쪽 흰 안내판 간판 사이에 반포대교의 흰 기둥이 7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집중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바는 7번째 흰 기둥이 놓여 있는 곳에 서 있는 나무의 모습입니다. 3개의 나무 줄기가 약간 꼬여서 올라가는 모습의 나무가 서 있습니다. 다음은 조금 더 확대된 영상입니다. 이 역시 낮에 촬영한 화면입니다. 왼쪽 전봇대에서 나란히 7개의 반포대교 기둥이 보입니다. 그런데 7번째 기둥이 위치해 있는 곳의 나뭇가지의 모양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3개의 나무 줄기가 꼬여서 위로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저는 이 여성 그룹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3개의 줄기 기둥을 가지고 꼬여서 올라가는 이 나무의 정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조금 더 가까이서 촬영한 것입니다. 역시 흰 안내판 간판 바로 왼쪽에 3개의 꼬인 줄기를 가진 나무가 보입니다. 이 나무의 정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강가 Y 나무와 테크 옆 나무숲이 전체적으로 잘 보이도록 가까이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조리개를 잘못 맞추어 색이 조금 이상하지만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으리라 봅니다. 테크 옆 나무숲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나무 중 앞으로 툭 튀어나온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바로 3개의 줄기 기둥을 가지고 꼬여서 올라가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 줄기 기둥을 잘 살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나무를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3개의 줄기 기둥을 가진 나무가 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음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나무가 CCTV 영상에서 흰 안내판 바로 왼쪽에 7번째 흰 기둥 부위에서 관찰할 수 있는 나무인 것입니다. 이 사진은 조금 더 뒤로 나와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성 그룹이 도착하 있다 예상되는 위치도 함께 표시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테크 옆 나무숲 정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세 개의 가지 줄기를 가지고 꼬여서 올라가는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진을 통해 여성 그룹이 앉은 위치가 테크 옆 나무숲을 기준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잘 판가름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세 개의 줄기 기둥을 가진 나무와 여성 그룹이 앉았던 위치, 218의 위치, 흰 후드티의 돗자리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잘 알려주는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은 조금 더 시야를 넓혀 바라본 사진입니다. 세 개의 줄기 기둥을 가진 나무와 여성의 그룹의 위치, 218의 위치, 흰 후드티의 그 돗자리 위치, 그리고 또 다른 배수로와 Y나무 옆 배수로의 위치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실제 사람들이 앉아있는 사진인데 4월 25일 당시에도 여성 그룹의 돗자리와 흰 후드티의 돗자리가 이들 앉은 위치에 거의 동일하게 있지 않았나 생각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다음의 사진은 드론 항공 사진입니다. 왼쪽 노란 직선은 CCTV상 전봇대와 Y나무를 바라보는 시선이며 오른쪽 노란 직선은 흰 안내판의 왼쪽 테두리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러한 노란 직선 사이에 흰 후드티의 위치, 218의 위치, 여성 그룹의 위치가 잘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전봇대를 지나는 CCTV의 시선, 즉 왼쪽편의 노란 직선과 흰 안내판의 왼쪽 테두리를 지나는 CCTV의 시선, 즉 오른쪽 편의 노란 직선과 그 사이에 존재하는 218의 위치와 여성 그룹의 위치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들 사이의 거리의 비율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율이 지금부터 설명드리라는 모든 사진에서 거의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다음은 길가의 W나무와 강가의 Y나무를 일직선상에 두고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서는 또 다른 배수로와 테크 방향 배수로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유념해야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배수로의 강기석 끝 부분입니다. 그곳의 위치의 특징적인 모습이 눈에 잘 드러나는데 잔디밭 평지와 한강 강물의 모습이 강기석 경계면으로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기석 경계면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풀로 약간 우거져 있음을 보게 되는데 또 다른 배수로의 강기석 끝부분에는 그 우거진 풀이 그곳만에 없음을 봅니다. 물론 약간 오른쪽에 풀이 없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Y나무로부터 쭉 나오다 보면 풀이 조금 무성해지다가 풀이 갑자기 없어지는 첫 번째 구간이 바로 또 다른 배수로의 강기석 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가 바로 218 위치가 되는 것이고 여성 그룹 돗자리 위치는 또 다른 배수로와 테크 방향 배수로 사이 오른쪽 끝 풀로 우거져 있는 영역에서 바로 왼쪽 편에 위치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토대로 다음 영상에서 Y나무로부터 풀이 조금 무성해지다가 풀이 갑자기 없어지는 첫 번째 구간 근처가 218 위치가 되고 오른쪽 풀로 무성한 영역 바로 왼쪽 편이 여성 그룹의 위치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옆으로 W나무와 Y나무를 잇는 선을 긋고 오른쪽 옆으로 세 개의 기둥줄기가 꼬여져 올라가는 나무를 기준으로 약간 오른쪽으로 하여 선을 그어보면 다음과 같이 되는데 이 사이의 거리의 비율을 한번 보십시오. 드론 항공사진에서 보았던 비율과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반포 나들목 CCTV에서 바라보는 각도입니다. 이 역시 왼쪽에 전봇대와 Y나무를 연결한 선을 긋고 오른쪽에 흰 안내판 왼쪽 면을 지나는 선을 그어보면 그것은 테크 옆 나무숲의 세 개의 기둥줄기를 가지고 꼬여서 올라가는 나무 약간 오른쪽을 지나가는데 그 직선과 218 위치로 여겨지는 전봇대 오른쪽 나무와 중앙나무 사이의 위치와 여성 그룹이 앉아 있었다고 생각되는 네 번째, 다섯 번째 반포대교 기둥 사이의 위치를 표시하고 그 사이의 거리의 비율을 따져 보았을 때 처음 드론 항공 사진에서 보았던 비율이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2시 18분 부근의 CCTV 영상 자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18 위치에서는 한 개의 핸드폰 불빛이 보이고 여성 그룹의 위치라 여겨지는 곳에서는 세 개의 핸드폰 불빛이 약하게 보입니다.
3번 목격자의 218 사진을 토대로 해서 보았을 때 218 위치와 여성 그룹의 위치가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2시 18분 부근의 CCTV 영상이 있어서도 왼쪽에 전봇대 기둥과 Y나무를 연결한 선을 꺾고 오른쪽에 흰 안내파 왼쪽 면에 선을 꺾고 이 핸드폰 불빛이 하나 보이는 것을 218 위치로 잡고 핸드폰 불빛이 약하게 3개 보이는 것을 여성 그룹의 위치로 잡아보면 각각 그 거리의 비율을 따져보면 드론 항공사진에서 보았던 비율이 거의 동일하게 여기서도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곧 218 위치가 또 다른 배수로 근처가 맞으며 CCTV 영상에서는 전봇대 오른쪽 나무와 중앙나무 사이의 위치가 정확하게 맞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218의 위치가 또 다른 배수로가 근처가 아니라 Y나무 앞 위치라 줄기차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분들의 주장대로 2시 18분 정민이가 쓰러져 있는 위치가 Y나무 앞 위치라면 218 사진을 토대로 볼 때 정민이가 쓰러져 있는 위치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들이 여성 그룹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성 그룹의 위치 역시 왼쪽으로 당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성 그룹의 위치가 Y나무 바로 오른쪽, 즉 흰 후드티 위치 아니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전봇대 오른쪽 나무와 중앙나무 사이가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218 사진상에서는 여성 그룹과 중앙테크 사이에는 고정적으로 앉아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와 달리 2시 18분경의 CCTV 상에는 네 번째, 다섯 번째 반포대교 흰구동 사이에 또 다른 무리가 있게 되므로 218 사진과는 서로 모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시 18분경 정민이가 쓰러져 있는 위치는 Y나무 앞이 아니라 또 다른 배수로 근처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전봇대 오른쪽 나무와 중앙나무 사이가 바로 218 위치임을 다시금 확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218 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218 위치에서 정민이 핸드폰을 보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피해자가 정민이의 핸드폰을 보는 행위는 계속되는데, 이것이 218 위치에서 2시 21분까지 지속이 됩니다. 2시 21분 전봇대 오른쪽 나무와 중앙나무 사이에서 어떤 사람이 핸드폰을 켠 채 일어서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인물을 따라가다 보면 원형 놀이터 근처에서 보다 자세히 이 인물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모습을 보면 흰팔 테두리를 가진 꽈잠을 입고 있고 가방을 등에 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218 위치에 있던 피해자가 2시 18분경 자기 가방을 모두 정리하여 챙긴 후 등에 짊어졌다고 하였고, 그 모습이 218 사진에 그대로 찍혀 있는데, 바로 그런 흰팔 테두리를 가진 꽈잠을 입은 사람이 등에 가방을 맨 모습을 원형 놀이터 근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3시 37분 Y나무 밑에서 촬영된 가방을 메고 전화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과 일치함으로써 이는 곧 2시 21분에 전봇대 오른쪽 나무와 중앙나무 사이의 위치에서 핸드폰을 켠 채 들고 나온 인물이 그 피해자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피해자가 2시 18분경부터 줄곧 2시 21분까지 같은 위치에 있다가 나오게 되는 것이므로, 이는 곧 2시 21분 피해자가 핸드폰을 들고 나왔던 바로 이곳 전봇대 오른쪽 나무와 중앙나무 사이가 곧 218 위치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볼 때 218 위치는 정민이가 처음 자리를 잡았던 Y나무 앞 위치가 아니라 바로 또 다른 배수로 근처이며, 이는 CCTV 화면에서는 전봇대 오른쪽 나무와 중앙나무 사이의 위치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8 위치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건들을 정리해 드리면서 본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218 위치는 본 정민이 사망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위치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의미는 매우 큽니다. 피해자 측은 이 부분을 철저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 드리는 사항은 CCTV 영상과 여러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것임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은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최종 판정으로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그 이전까지는 저희 모든 시나리오는 그 구체적인 사항까지 모두 추정임을 말씀드립니다. 218 위치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건들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시 8분 피의자와 일행 B에 의해 돗자리와 정민이를 218 위치로 옮겨와 눕히게 됩니다. 2시 18분 피해자는 의식 잃은 정민이를 일으켜 세우려 하다 뒤로 그대로 넘어지며 이로 인해 뒷머리에 두 군데 좌열창이 발생하고 대량 출혈이 발생합니다. 2시 21분 피해자는 218 자리에서 일어나 GS25C 편의점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이때부터 피해자와 정민이가 완전 분리되며 이후 피해자는 정민이가 물속에 던져질 때까지 정민이를 만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민이가 물속에 던져진 후 더 깊은 물속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다시 정민이와 조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마무리는 피해자가 짓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첫 시작도 피해자가 하였고 최종 마무리도 피의자가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시 31분 일행 A와 일행 C가 218 위치로 와서 합류하며 정민이를 다시 눕힙니다. 3시 21분 일행 A, 일행 B, 일행 C 3명이 Y 나무 앞 일행 AB의 돗자리로 이동하여 본인들의 짐을 정리합니다. 3시 25분 일행 B와 일행 C는 정민이를 끌고 테크 옆 나무숲으로 이동시켜 숨깁니다. 3시 26분 218 위치에 남아있는 일행 A는 Y나무 앞 돗자리로 돌아와서 마저 정리하고 W나무 옆으로 옮겨 다시 돗자리를 펴니다. 이 내용을 알기 쉽게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218 위치에서 일어나는 세부적인 사건에 대해 정리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보여 다시 한눈에 보이도록 깔끔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제일 위에는 시간을 표시하였습니다. 208이란 2시 8분을 말합니다. 그 바로 아래에는 주요 사건을 적어 놓았으며 그 아래로 피의자 일행 A, 일행 B, 일행 C의 이동 경로를 직선으로 표시하였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이동하였는가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살서르고 표시된 큰 사각음령은 218 위치를 가리킵니다. 피해자는 2시 8분에 Y나무 앞 돗자리 위치에서 이동하여 218 위치로 와서 머물다가 2시 21분에 GS25C 편의점 방향으로 빠져나옵니다. 그곳 GS25C 편의점 부근에서 일행 A와 일행 C를 만나게 되는데 2시 31분 피해자는 일행 A와 일행 C로 하여금 218 위치로 가서 그곳에 남아있는 일행 B와 합류하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18 위치로 돌아온 일행 A, C는 일행 B와 함께 정민이를 다시 자리에 눕히게 됩니다. 이때 들어온 일행 C는 피해자와 비슷한 흰팔 테두를 가진 남색 바탕의 꽈잠을 입고 있으므로 이를 목격한 목격자로 하여금 218 위치에 피해자가 계속 있구나 잘못 인식하게 만듭니다. 일행 A, B, C는 3시 21분 Y나무 앞에 있는 일행 A, B의 돗자리 위치로 가서 짐을 정리하고 다시 옵니다. 이를 일부 목격자가 목격하고 피해자가 Y 앞 돗자리로 가서 다시 짐을 정리하였다 증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행 C를 피해자로 잘못 오인하고 증언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218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GS25C 편의점 부근에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그곳에 2시 21분부터 3시 33분까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행 B씨는 3시 25분 정민이를 끌고 테크 옆 나무숲으로 이동시켜 정민이를 그곳에 숨깁니다. 일행 C는 의식 잃은 정민이와 함께 그곳에 머물며 정민이를 옆에서 지키며 일행 B는 이동을 그곳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편의점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편의점 부근에서 일행 B는 피해자를 만나 일행 A가 마련해 놓은 W나무 옆 돗자리로
함께 3시 33분경 돌아오게 됩니다. 일행 A는 218 위치에 계속 남아있다가 3시 25분 일행 B, C에 의해 정민을 끌고 나갈 때 일행 A는 Y나무 앞 돗자리로 돌아와 마저 정리하고 W나무 옆으로 돗자리를 옮겨 다시 펴게 됩니다. 이 위치에서 3시 33분경 피해자와 일행 B를 다시 만나게 되며 3시 35분까지 W나무 옆 돗자리 위에는 피해자 일행 A, B가 함께 있게 됩니다. 이것이 218 위치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들입니다.